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돈 찍는 TV의 돈 찍는 기계입니다. 오늘은 2022년 2월 21일이고요 현재 시간은 오후 5시 27분을 지나고 있네요. 오늘도 변함없이 시황하고 종목 분석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황 간단하게 체크할게요. 달라진 점 없습니다. 역시나 외국인은 안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도 외국인 오늘 선물을 한 3,200원어치 좀 하락 배팅했던 것 같다가 3,200원 정도 다시 상승으로 걷어들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 시작된 콜 옵션에서 외국인들 포지션을 보면 지금 상방으로 살짝 늘리고 있는데, 콜 옵션은 늘리고 있지만 풋 옵션은 그거보다 더 3배 이상 또 하락으로 배팅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은 뭐 상승으로 배팅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환율 차트 보시겠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는 좀 내려왔습니다. 그죠? 예. 환율 내려와가지고 조금 안정되고 있는데, 이렇게 추세선을 뭐 굳이 그어보면은 이렇게 좀 되겠죠. 이렇게 뭐 그거 보면 지금 여기서 좀 탁 내려와야 좀 더 안심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채널에다가 이렌텍 먼저 좀 드렸고요. 또 새벽에 잠을 안 자고 있었는데, 뭐 마크롱이 푸틴하고 통화하면서 평화에 대해서 좀 어떻게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이런 기사 좀 내봤어요. 그리고 오늘 좋은 소식이 있었죠, 결국은. 그래서 어저께 이렌텍은 어저께 드렸었고요. 오늘 좀 드린 것도 좀 볼까요? 오늘은 대한제강을 드렸고요. 대한제강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하이트진로 많이 올랐죠. 카카오게임즈까지 해서 이렇게 네 종목 워낙에 좋은 종목들이라고 간단히 좀 살펴보기 위해서 다른 쓸데없는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오늘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도 대한제강하고 넷마블이 있었는데요. 넷마블은 조금 위험해 보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거죠. 오늘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이 제안을 했는데 푸틴과 바이든이 만나기로 했다. 단 아직 만나기 전에 침공하면 뭐 당연히 만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이게 속보로 나오면서 마크롱하고 미러 정상회담을 제안했는데 양자모두 수락했다는 속보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지금 미 증시가 급하게 반등을 했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오전에 분봉으로 보시면요. 오늘 시작할 때 한 마이너스 1% 정도 미선물입니다. 나스닥 선물이에요. 빠지면서 시작했는데 그 뉴스가 나오자마자 바로 이렇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또 돼봐야 알겠죠. 근데 이게 또 뉴스 한 방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누구도 진실은 모르죠. 누가 뭐 우리 이라크를 침공하려고 하는지 안 하려고 하는지, 뭐 바이든이 부추기는지 안 부추기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우리는 현상을 갖고 실제로 이제 전쟁이 나냐 안 나냐 그것만 봐야 되는 거니까요. 어찌됐건 간에 지금은 다시 평화 모드로 가니까 1% 빠졌던 나스닥이 다시 이렇게 반등해서 지금 이렇게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미국은 오늘 프레지던트 데이라고 해가지고 오늘 휴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물만 해요. 선물만 하니까 내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요. 요거는 하이트 진로입니다. 제가 장중에 좀 드렸는데요. 하락 추세선을 깨고 이렇게 딱 올라왔습니다. 이런 추세선을 깨면은 보통 잘 가요.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간단히 좀 보겠습니다만은 소주값 인상 결국 하기로 했죠, 그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죠. 소주값 인상 할 것 같다라는 보도에 하이트 진로에서는 안 한다. 왜냐면 그거 괜히 올렸다가 정부한테 뜯어 맞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언론 플레이 기껏 했죠.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제강 같은 경우는 오늘 리포트 바를 조금 받고 있던 와중에 장 막판에 자사주 신탁 계약을 했는데요. 이게 유통 주식 수가 많이 없어요, 대한제강 자체가. 근데 거기다가 이 몇 억을 했냐면요, 자그마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켜지네요. 350억 가량 자사주 취득을 하기로 했답니다. 이 350억 가량이 어느 정도냐면은 유통 주식수의 시중 유동 주식수의 19.70%니까 20%죠. 그러면 5주에 한 주 걷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장 막판에 이 소식이 나오자마자 다시 급등을 하는 연출을 했어요. 리포트를 보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제강 여전히 밸류에이션 매력 충분하다라는 제목이고요. 다른 거는 크게 볼 게 없어요. 요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적이 나온 거니까 요게 중요한 겁니다. 실적이 양호한 배경은 주 원료인 철 스크랩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에너지 비용 상승에도 불구하고 철근 평균 판매 단가가 지금 인상되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스프레드가 견조했기 때문으로
보여지고요. 국내 철근 수요는 또 4분기에 288만 톤으로 기록하면서 전분기 수준에서 소폭 증가했었다고 하네요. 그게 실적이 좋은 배경이었고요. 그럼 올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중요하죠. 올해 철근 수요는 1130만 톤으로 전년 1110만 톤보다 소폭 증가하네요. 그죠? 소폭 증가 예상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도 철근 업체들의 가격 협상력 우위가 지속될 전망이다. 이게 왜 그러죠? 예. 철근 부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또 게다가 주부 원료의 상승으로 인해서 철근 가격이 인상되었다. 다만 하반기에는 신규 업체 진입에 따른 수요성이 둔화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진다고 하네요. 그래서 목표 주가를 지속 가능한 ROE를 고려해서 PBR 0.76배로 산출하다 보니 목표 주가가 25,000원이 나왔다고 하네요. 대한제강 여기에다가 오늘 10% 올랐으니까요. 지금 벌써 대한제강은 21,350원. 거의 다음 이 목표가대로 가면 좋겠습니다만 안 갈 수도 있잖아요. 보통 저는 이 목표가에 20% 디스카운트 하고 봅니다.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대한제강 오늘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늘 대한제강 같은 경우는 나중에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오늘 시초까지 들어갔으면 무조건 10% 먹는 거죠. 네. 다음은 하이트 질러 보겠습니다. 아직 한 발 남았다. 소주 출고 가격이 평균 7.9% 인상되었습니다.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올해 P와 Q가 동시에 개선된다. 별표 3개죠. 제일 중요한 거죠. P와 Q가 동시에 개선되면 제일 좋죠. 그래서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44,000원 잡았고 업종 내 식음료 중에서는 탑픽으로 제시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이런 불필요한 거 없어지겠죠. 그러면 부어라 마셔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밑에는 딴 거 없습니다. 다른 거 없고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카카오 게임즈는요, 아시다시피 카카오톡하고 그다음에 포털 다음이죠. 이걸로 이제 플랫폼을 통해서 퍼블리싱 사업을 하고 있죠. 지금 이 회사는 또 상반기 퍼스트 하프에 오딘을 갖다가 유럽, 대만, 일본에 순차적으로 출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일본서 흥행한 다수의 신작들이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요건 또 요즘 NFT 메타버스 많이 지금 조정을 받고 있지만 이게 중요하죠. 자회사 메타보라라는 데서 연내 NFT 거래소와 함께 블록체인 게임 10여 종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메타보라에서 출시한 코인이 있죠. 그게 보라입니다. 보라 코인이 지금 상장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보라와 카카오 게임즈를 같이 이렇게 엮어서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2022년에는 올해 1.45조 원 매출액을 할 예정이고 영업이익은 3,400억 원 정도. 그래서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44% 성장,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200%까지 성장을 하겠다라는 전망을 내놨어요. 게임 회사니까 이 정도로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렌텍, EM텍 나오면 제가 소개를 계속 해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자담배 이쪽이 지금 성장률이 굉장히 가파릅니다. 그래서 계속 소개를 드리고 있어요. 오늘은 이렌텍입니다. 전자담배 향 수주가 벌써 3,700억이 잡혀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배터리팩도 하죠. 배터리팩도 깡통 만드는데 ESS 쪽이 지금 올해부터 수익이 유의미한 수익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그래서 요건 큰 것만 먼저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전자담배 3,700억 수주 이제 시작일 뿐이다. 올해가 3,300억 정도 매출을 하면 내년에는 또 6,700억 가량 증가할 것으로 매출이 보인다고 하네요. 그리고 다음은 2차전지 배터리 팩입니다. 가정용 ESS가 ESS 배터리 팩 사업에도 투자를 했는데 얘가 한 올해부터 700억 가량의 추가 매출이 예상된다고 하네요. 거기다가 플러스 인도의 전자 스쿠터, 전기차로 타는 스쿠터 있지 않습니까? 인도는 워낙에 스쿠터가 발달이 돼 있죠. 그래서 스쿠터 문화가 그래서 그것도 수년 내에 매출이 가파르게 증가할 것이다. 요거는 그냥 나중에 이렇게 보면 그래도 요건 충분히 미래의 가치에 대한 동력은 되겠죠. 멀티플 한두 개는 더 줄 수 있는 동력은 됩니다. 요것도 좀 자세히 좀 볼까요? 실적 추정은 2022년은 매출액을 갖다 1조 798억 원으로 잡았고요.
영업이익은 663억 원을 전망한다고 이렇게 분석을 해 놓으셨네요. 그림을 보면서 좀 볼까요? 요거는 제가 다른 것도 하면서 알려드렸겠지만은 자세히 보시면요, KTNG하고 여기서 전자 담배 등 이게 20년, 21년 이게 3분기까지였습니다. 그죠? 이렇게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고요. 이렌텍이 전자담배 부문 매출의 전망도 이게 10억 단위입니다. 작년에는 1000억 정도 됐었죠. 올해는 3,300억, 내년에는 6,700억 가량 이렇게 매출 전망한다고 위에 나와 있었죠. 주요 국가별 흡연율을 보시면 아이슬란드가 제일 적네요. 여기는 노르웨이, 브라질이 흡연율이 되게 떨어지네요. 브라질은 마약을 많이 해서 그런가요? 이거 국가 비하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심각하게 듣지 마십시오. 브라질 같은 데는 담배를 많이 필 줄 알았는데 흡연율이 얼마 안 되네요. 그죠? 캐나다, 스웨덴 얼마 안 되는 것 같고, USA,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다 대부분 선진국이죠, 그죠? 핀란드, 아일랜드, 포르투갈은 우리나라도 못 사니까 물론 아일랜드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나라가 중간 정도 있네. 우리나라가 보면은 이 정도 한 16%, 17% 정도 되네요, 그죠? 그러면 지금 주요 선진국들이 보통 이렇게 담배 흡연율이 낮아요. 낮은데 브라질은 진짜 의외네요. 터키는 굉장히 높습니다. 터키는 25%가 넘고 30% 가까이 육박하네요, 그렇죠? 터키. 이런 나라들이 이제 또 이런 나라들도 또 대부분 전자담배로 바꾸면 또 깔끔하니까 냄새도 잘 안 나고요. 저도 옛날에 펴봤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담배 연기 없는 미래, 전자담배 요것도 요게죠. 미를 좀 내리면 월벌 권련형, 우리가 권련형 전자담배죠. 요걸 갖다 다 끼워가지고 피는 거죠. 지금 이렇게 폭발적으로 이미 성장해서 다시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그거는 그 정도로 하고요. 또 배터리팩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에서 에너지 인프라를 이만큼 투자를 하죠. 이 투자 중에 북미 ESS 시장 규모가 이렇게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밑으로 좀 내려보면요. 그래서 양산용은 동탄에서 생산을 할 거고요. 가정용 ESS는 이렇게 생겼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시면 세계 최대 이륜차 시장을 보유한 인도의 얘네들이 삼성전자 원래 이제 배터리를 만드니까 휴대폰 배터리를 만드니까 인도로 같이 따라 들어갔죠. 이제 거기서는 앞으로 2차 전지 쪽으로 많이 아마 이륜차가 개화할 것 같다라는 거죠. 요게 이제 전기 스쿠터입니다. 그리고 스쿠터용 배터리 팩이고요. 이륜차 같은 경우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선진국에서도 아직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인프라가 많이 안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륜차 같은 경우는 쉽죠. 인프라 안 갖춰도 되니까 이게 많이 아마 폭발적으로 발전할 것 같은데, 성장할 것 같은데, 이 회사가 인도에서 이게 아마 히어로라고 여기 인도 자체 브랜드 회사인데 여기에 납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위는 혼다네요, 그죠? 그래서 위에도 보시면 글로도 써 있지만은 또 가격도 싸고 인프라 투자가 선행돼야 되는 거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전체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 6,500만 대 달하는 세계 이륜차 시장이 있는데 이게 이 전동화율이 2030년까지는 최대 20%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하네요. 이런 우호적인 환경인데다가 이렌텍이 우리나라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고 있고요. 인도 아까 봤다시피 히어로에 납품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도 향후에는 진짜 대대적인 이 밸류에이션 릴레이팅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요거는 조금 있다가 지금 중요한 것은 이거죠. 당장 돈 나오는 거 일단 먼저 보고 요거는 향후에 모멘텀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당장 돈 나오는 거는 가정용 ESS 시장, 그리고 두 번째는 엄청나게 지금 침투를 하고 있는 권련형 전자담배 시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방금 녹화하는 와중에서도 지금 이제 녹화하다 보니까 5시 51분인데요. 방금 2, 3분 전에도 푸틴 바이든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다라는 러시아 크렘린궁에서의 보도가 있자마자 또 미국 선물은 흔들렸습니다. 한번 볼까요? 지금 그 뉴스가 나오자마자 이렇게 흔들렸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잠깐 흔들리는 거긴 하지만요.
어찌되었던 지금 이렇게 뉴스 한 방에 계속 흔들리는 시장이기 때문에 길게 보면 괜찮겠지만 짧게 보시는 분들은 무조건 지금은 수익이 나면 챙기고 또 떨어지면 좀 사고 무서워하지 말고 이제는 지금은 그런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방망이 흔한 말로 방망이 짧게 잡고요 단타를 쳐야 된다는 홈런 말고 단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되도록이면은 제가 소개시켜드린 종목은 본인이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지만 되도록이면 짧게 제가 이렇게 하고 투자자 입장에서 꼭 체크할 부분들만 이렇게 제가 간략하게 서브미트 해드리는 거니까요. 참고하셔가지고 이 어려운 장에도 수익 좀 내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좋은 정보로 돈 많이 찍으시기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떠든 사람은 돈 찌는 기계 저였고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